자, 반갑습니다. 팬은 영남TV 윤정섭입니다. 피디님, 오늘 주제 뭔가요? 네, 요즘 뉴스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려운 것 같은데 알기 쉽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수가 몇 석인지 아세요? 300석입니다. 맞습니다. 300석인데 253석은 소선거구제고 47석이 비례대표제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선거구제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각 지역마다 선거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등이 된 사람이 당선이 돼가지고 국회의원 활동을 4년 동안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소선거구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진구 을에 이현승 의원 있죠.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박수용 의원이 있어요. 이분들 어떻게 당선됐어요? 지역 구민들이 뽑아주셨죠. 그렇죠. 지역 구민들의 투표에 의해 가지고 당선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253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47석은 우리가 비례대표제에 의해 가지고 없는 국회의원들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50%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면은 비례대표의 50%를 국민의힘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예요. 정당에서 득표한 퍼센테이지만큼 가져가는 게 예, 그게 병립형 비례대표제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수의 300석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당이 받은 퍼센테이지만큼 의석수를 가지고 가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만약에 정의당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정의당이 10%를 얻었어요. 그럼 몇 석이죠? 30석. 그렇죠. 30석을 정의당이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세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소선거구제로 당선되는 후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비례대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당선된 수에서 소선거구제로 당선된 사람을 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의당이 10석을 얻었어요. 근데 정당 득표율이 10%야. 그러면 총 30석이 되겠죠. 근데 소선거구제에서 당선된 사람 10명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소선거구제에서 10명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 20명 총 30석을 정의당이 가지고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네. 국민의힘이 150석을 소선거구제에서 의석을 차지했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150석을 차지하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국민의힘은 못 가져가죠. 47석이 비례대표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150석이면은 이미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를 하나도 가져올 수 없는 거네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우리나라 거의 양당 체제에 가깝다 보니까 아무리 망한다고 하더라도 47석을 못 가져가진 않을 거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국민의힘이나 뭐 여기 더불어민주당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봐도 되는. 그렇죠. 뭐 좋게 말하면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뭔가 대변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거대 정당들한테는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비례대표제를 주장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소수 정당이죠. 그러면 이제 준연동형은 뭐냐? 말 그대로 병립형과 연동형을 섞은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47석이 비례대표 의석수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도는 30석을 연동형으로 17석을 병립형으로 가지고 가는 제도라고 해가지고 연동형과 병립형이 섞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17석은 기존의 병립형 방식대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가지고 정당들이 가지고 가는 거고 그 연동형은 30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가지고 총 의석수에서 가지고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는 건지. 기존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병립형 제도를 우리나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기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가지고 의석수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게 순수 정당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불리했단 말이야. 그렇죠.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양대 체제예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의당이나 뭐 지금 뭐 진보당이나 이런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의석수를 가지고 가기 힘든 거야.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냈었거든요. 예를 들어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정당 득표율이 그렇게 뭐 낮지만 않다 보니까 본인들이 총 투표율을 계산해가지고 연동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다면은 상당히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 정당은 항상 환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된다는 소리가 계속 꾸준히 나왔었는데 이게 2019년도에 좀 바뀌게 돼요. 조국 사태가 터지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은 나름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많이 난리를 쳤었단 말이야. 근데 국민의힘이 많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조국을 수호하고자 나름대로 이제 방안을 짠 게 있었던데 진보 연대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이나 이런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합의를 통해서 나온 게 너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겠다. 대신에 이번에 그 조국 관련된 이런 비리 사건에 관해서는 좀 입을 닫아달라. 이런 이야기가 서로 통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국 사태 터졌을 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 말을 하질 않았었거든. 결국에 이제 그 의견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이 혼합이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21대 총선부터 실시하게 된 거예요. 근데 끝이 안 좋았어. 왜냐? 막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다 보니까 그 비례대표제 아래에서는 사실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의당은 내심 기대를 했어. 자기들이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갈 수 있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꼼수를 부려요. 위성정당을 만들잖아. 미래한국당 만들고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요. 네, 그렇게 만드는 바람에 본인들은 의석수 5석도 못 가져가. 제대로 뒤통수 쳤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전부터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 비례대표는 왜 필요할까? 사실 소선거구제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렇게 소선거구제 방식에서는 승자 격식이에요. 내가 51%를 받았고 우리 임필이가 49%를 받았어. 네.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당선이 돼가지고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해요. 근데 49%의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사실 우리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중한 목소리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 소수자의 목소리도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비례대표제라는 게 이제 꾸준히 이제 유지가 되었던 거고, 사실 민주적인 가치관에서 본다면 우리가 소수자의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는 게,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게 민주주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비례대표제는 큰 틀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의 상당수는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당선이 된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의정활동이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례대표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나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좀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 이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법에 사각지대를 이용해가지고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이번 총선에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사실 뭐 그 비례대표의 순기능 같은 게 무너진 지가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달라는 그런 이제 취지에서 비례대표제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하다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비례대표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용해인하고 류호정 생각이 나는.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한 사람 더 떠오르는데 김웅걸이라고 김대중 대통령 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당선이 됐어요. 비례대표로. 자신의 능력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소수자의 의견을 대변을 하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대국민적인 뭐 관점에서 충분히 당선이 돼야 될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당의 줄 세우기에 의해 가지고 당선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여기 비례대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국민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게 아닌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많은 동의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정당에서 좀 본인들의 개선의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정당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보다는 국가에 좀 충성을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실정이니까 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저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용인하고 류호정하고는 어떤 부분을 국가에 헌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비례대표로 지금 나온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아 그래서 아니 정말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이제 그 집단들을 위해서 소수자들을 위해서 정말 이분들이 열심히 싸우고 일을 해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도 비례대표제에 대한 필요성을 당연히 느끼고 있겠죠.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된다기보다는 지금은 당의 목소리 그리고 당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게 더 우선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